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많이 쓰는 말이 있죠. 그 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첫째로, 해외에서는 한국 사람을 조심해라. 그 말도 많이 쓰잖아요. 저도 많이 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좀 이걸 조금 달리 생각을 해요. 그럼 한국 사람 조심하지 말란 얘기냐? 그건 아니고, 물론 조심해야 돼요. 당연히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하고 그 이유하고 그러면 어떻게 조심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요즘에 보면은 그 한국이 이제 너무 빡빡하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제 미국에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미국에 계신 분들의 경우는 대부분이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쪽보다는 퇴직을 하셔가지고 돈은 좀 있고 그런 분들이 이제 좀 마음 편하게 살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쪽으로 이민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한국하고는 틀려요. 한국의 경우는 먹고 살기 힘들다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고. 자, 어쨌든 간에 이런 분들이 일단은 어떤 남미든 유럽이든 어느 나라가 됐든 간에 나오려면 대부분의 경우가 제일 먼저 컨택해서 나오는 경우가 다 한국 사람이에요. 거의 모르긴 몰라도 90% 이상이 다 한국 사람을 통해서 나올 거예요. 왜냐면은, 첫째,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 사람, 아는 사람, 지인, 친척, 이런 사람을 통해서 처음 그 해외 이민에 대한 컨택을 시작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이 한국에 계시는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해외에서 사는 한국 사람들은 넉넉하게 잘 살고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해외 생활도 그렇게 좀 스트레스가 좀 적은 건 사실이지만은 생활하기 좀 빡빡한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또 여기 있는 사람들도 아주 일부 사람이 그런 한국이 여기 잘 모르는 한국인이 일로 온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이제 여기 잘 모르는 한국인 호구 한 명이 오는구나. 얘 어떻게든 한번 좀 털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아주 일부는 있겠죠.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걸리는 케이스가 이제 이런 말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 최근에 몇 가지 케이스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최근에 한 몇 달 됐죠? 한 3-4달 된 것 같은데,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러더니 그분이 이쪽 카지노 사업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카지노 여기는 일반 쇼핑몰 가면은 다 하나씩 다 있다. 대형 쇼핑몰은 좀 더 크게 있고, 동네에도 조그맣게 있다. 그랬더니, 그 사람 얘기가 자기가 이쪽 콜롬비아 쪽에 카지노 사업을 제의를 받았는데, 이게 무슨 한국의 그 어디죠? 그 정선인가? 거기 카지노 사업처럼 그런 무슨 황금알을 낳는 사업인 것 같이 얘기를 했고, 정부에 아주 특별한 허가가 있어야지 된다라고 이렇게 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좀 약간 이제 솔깃한 거지. 한국 그 카지노 사업을 생각했으니까. 근데 제가 얘기를 해줬더니, 그래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한테 그런 걸 다 해줄 테니까 투자금 외에 투자금은 훨씬 컸겠죠. 투자금 외에 커미션을 몇 억인가 달라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솔깃은 했지만 이제 우연찮게 제가 이제 여기 있다는 유튜브를 보고 저한테 문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해 줬더니 자기가 생각한 거하고 많이 틀리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확인하겠다 그러고 이제 그 사람도 이제 약간 놀랬었어요. 그런 케이스나 아니면 이제 과테말라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한국 사람이 현지 경찰하고 짜고 그 한국인 납치해서 돈 뜯는 경우, 또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정말 직장 생활만 했던 사람이 모아놓은 거 다 투자해가지고 와가지고 조그만 장사를 했는데 그 사람이 직접 한 게 아니고 원래 하고 있던 사람한테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만 믿고 가족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어린애들까지 다 데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언어도 안 되니까 이제 끌려다니는 거지. 코 껴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투자금 회수도 못하고 막 이렇게 있다가 막판에 좀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결국 빠져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케이스.
뭐 따지고 보면 약간 별개 얘기지만은 뭐 저도 그런 경우 당했잖아요. 그 새끼 그거 계획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제 와이프한테 찝적대다가 자기 나중에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진짜 입에 담을 수 없는 말까지 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글쎄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는 이해가 안 되고 저도 잠깐은 속았어요. 제가 하루 이틀 정도. 그러다가 나중에는 또 자기가 죽을 죄를 졌으니 죽음으로 용서하겠다 하고 하는 그런 미친놈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도 뭐 할 말은 없지만은 그 영상은 밑에 링크 저 영상 밑에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한국인이 현지인을 사기치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럴 능력이 안 돼요. 왜냐하면 현지인들이 더 많이 알거든, 현지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인이 아주 오래 살아봤자 그렇게 현지인만큼 아주 디테일하게 현지 상황을 알기는 거의 힘들어요. 만약에 그게 가능했다면은 벌써 현지인들 사이에도 그런 얘기가 돌았어야지. 현지에서는 한국 사람을 조심해라라고 현지인들 사이에서도 그런 말이 돌았어야 되잖아요. 그런 말은 안 하거든요, 얘네들. 현지인들은 한국 사람한테 오히려 현지인들 조심하라 그래요. 그 말을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현지인들도 많아요. 똑같아요. 근데 한국인이 현지인 사기를 안 치고 대부분 한국인이 한국인을 사기치니까 그런 말이 해외에서 한국 사람들한테 도는 거예요. 더군다나 한국에서 해외를 모르는 사람들이 해외 이민 나온 초창기 대부분 그때 당하죠. 그러면 어떡하라는 얘기냐라고 이제 물으시겠죠. 자, 그런 경우 특히 이제 해외에서 이민을 오거나 투자를 하거나 하는 경우, 그런 큰 돈이 움직이잖아요. 정말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뭐 다 아는 얘기지만은 일단 그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조차도 속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직접 일단 현지에 와서 여러 사람을 만나보세요. 뭐 한인회 사람을 만나든 대사관 사람을 만나든 여기 식당 가서 식당 주인들을 만나든 많이 만나보시고,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자기 보고 이렇게 투자해라 했던 사람 혹은 이렇게 해라 했던 사람이 얘기했던 거를 이쪽 현지인을 한 명 컨택을 하세요. 예를 들면 뭐 이쪽 대학생이나 아니면 뭐 변호사 조금 월급을 주더라도 그 한두 달 정도 비서식으로 데려다니면서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얘기들을 하나하나씩 다 확인을 해보세요. 특히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 프로세스야 비슷하겠죠. 그렇지만 그 비용이 실제 얼마 들어가는지를 확인하시고 프로세스도 마찬가지로 확인을 다시 해보셔야겠죠. 왜냐하면 현지인들이 제일 잘 알아요. 한국 사람이 사기치는 사람들도 다 현지인들 자 믿는 애 자기가 일 시키만 한 애 다 끼고 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꼭 확인을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뭐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대사관 아니면 뭐 저 같은 뭐 유튜버한테 뭐 전화를 해가지고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하시는 게 안 당하는 지름길이에요. 직접 와서. 그러니까 그렇게 꼭 하시고. 근데 제가 이렇게 해외 생활을 이렇게 오래 해보다 보니까 이 한국 사람하고 현지인들하고 이 사기치는데 차이점이 있어요. 자, 뭐냐면은 한국 사람들은 정말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좋아서 계획도 잘 짜고,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은 앞에서는 웃고 뒤에 돌아가서 뒤통수 치는 스타일이에요. 아니면은 앞에서는 웃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내 뒤통수를 치게 만드는 스타일이고, 이 현지인 애들은 이 한국 사람들만큼 이렇게 막 디테일하게 머리가 좋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뭐 돈을 예를 들어서 건네줬다 그러면 먹튀, 대부분의 먹튀, 아니면은 그냥 앞에서 바로 칼로 찌르고 뺏어가기, 이런 식의 사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하고는 틀려요. 한국 사람은 머리가 좋으니까 그렇게 사기를 쳐요. 계획적으로. 제가 그 놈한테 당했듯이 그런 식으로 계획적으로 와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더 디테일하니까 그런 걸 더 조심해야 되니까 아까 같이 직접 확인을 하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말이 뭐냐면 또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아는 사람하고 덩거래하지 말아라. 뭐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 말의 뜻은 뭐 이해는 돼요. 괜히 나중에 덩거랬다가 의상하니까 하지 말아라라는 그런 말은 맞겠지만은, 근데 그 말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는 사람하고 동거래 안 하면 모르는 사람하고 해야 되나요? 만약에 제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모르는 사람한테 길거리 가는 사람한테 돈 달라면 꺼주나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아는 사람한테 부탁할 정도면은 은행권이나 이런 제도권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런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저도 돈을 누구한테 꾼 경우도 거의 없고 제가 누구한테 꿔준 경우도 그렇게 거의 없어요. 제가 꿔준 경우는 있기는 있지만 정말 소금액 제가 이거를 안 받아도 될 정도다 하는 정도는 꿔주는 경우가 있어요. 의를 안 상하려고. 또 큰 돈을 또 이렇게 요구한 적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 때문에 다들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대부분 사용하는 사람들이 돈을 안 빌려주기 위해서 이제 벽을 딱 치기 위해서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해외 나오면은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본인이 의가 안 상할 정도로의 선에서는 뭐 서로 돕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같이 더 어려운 정국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너무 박하게 하지 말자. 뭐 그런 의도에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본 거고.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 통해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 그 사람이 아예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 한국 사람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현지인 통해서 나온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고 언어가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안 당하게, 좀 덜 당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지 한번 오셔가지고 현지에 뭐 대학생이든 뭐 영어를 하는 대학생이든 아니면 영어가 되는 뭐 변호사든 일부 좀 돈을 좀 주더라도 그를 데리고 다니면서 직접 확인을 한번 해보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하는 말이 사람마다 뭐 의견이 다를 수가 있겠죠. 댓글을 아무 그 논리도 없이 그냥 무논리의 악플을 다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뭐 나 왜 다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냥 그 사람들은 하는 일이 그건가 봐. 그래서 나는 뭐 다 지우긴 지우는데, 건전하게 뭐 동의하시면 동의하시는 거고, 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또 논리적으로 다른 의견을 또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제 의견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자, 오늘도 행복하고 또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영상 여기서 마치고, 자, 안녕히 계십시오.